투스타가 면회를 왔다는 소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저 평범한 면회일 중 하나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가 부대 정문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부대 전체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온 한 병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차분한 중년 여성.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조용히 간부들 사이를 돌기 시작하자 누군가는 말을 멈췄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진실은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병사는 이유도 모른 채 감금에 가까운 격리에 들어갔고 보고서들은 수정됐으며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면회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투스타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방부 청사 6층 감찰본부 회의실의 형광등 빛은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긴 타원형 회의 테이블을 둘러싼 간부들 사이에서 차유린 부본부장은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펜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시선은 발표자의 PPT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군 내부 비리 제보는 총 247건입니다. 이 중 감찰 착수된 건은 112건이며 유리는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재빨리 정리했어요. 접수 대비 착수율이 45%, 작년보다 8% 낮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조직 보호 논리가 또다시 감찰을 가로막았다는 의미였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자료를 천천히 정리하며 3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모 부대 군수과장의 예산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지만 상부에서는 군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축소 처리를 압박했었죠. 유리는 그때 보고서를 7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고 증거를 보강하고 반박 불가능한 논리를 세웠어요. 결국 해당 과장은 구속되었고 부대 내 유령 인원 23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감찰은 감정이 개입되면 무너진다. 유린이 신입감찰관 교육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28년 군 생활 동안 이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친한 선배가 연루된 사건도 후배가 억울하게 몰린 사건도 모두 똑같이 냉정하게 처리했어요. 집무실로 돌아온 유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검토해야 할 안건이 9건이었어요. 그녀는 형광펜으로 중요 문구를 표시하며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흐릿한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오후 5시 유리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가방을 꺼내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서랍 안쪽에 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1살 아들 시온의 군복 입은 모습이었죠. 입대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리는 사진을 들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온의 어색한 미소가 마음을 찔렀어요. 아들은 입대 전날 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었죠. 유리는 그때 내가 원칙대로만 하면 괜찮아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딱딱한 말이었어요. 퇴근길 유리는 청사 앞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늘 앉는 구석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습니다. 남편과는 15년 전 이혼했고 시온이 입대한 뒤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시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응 나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몸은 괜찮고? 네. 짧은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리는 더 물어볼 말을 찾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시온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훈련소 특유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래, 몸 조심하고. 네, 엄마도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김치찌개를 떠먹었어요. 국물이 뜨거웠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리는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시온과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사흘 전 시온이 보낸 잘 지내요였습니다. 유리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힘들면 말해? 아니, 그건 유린답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원칙 지켜? 그것도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결국 유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시온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유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감찰본부 부본부장이라는 직책, 원칙주의자라는 평판, 냉정한 판단력.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게 만들었죠. 감정이 개입되면 무너진다. 유리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회의가 있고 서류가 있고 결정이 있을 거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냉정하게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하지만 잠들기 직전 유린의 머릿속에 시온의 어색한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금요일 저녁 국방부 인근 한정식집 2층 룸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감찰본부 간부들의 원래 회식이었어요. 유리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물잔을 들었습니다. 술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아, 요즘 국회에서 군 관련 이슈만 나오면 난리더라고요. 감찰 과장이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도 한몫하죠. 작은 사건 하나 터지면 군 전체가 흔들리니까. 다른 간부가 맞장구 쳤습니다. 유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감찰이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훈련소 쪽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던데 솔직히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감찰본부가 할 일이 태산인데 말이죠. 유리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원이요? 네, 뭐 훈련 강도가 세다, 간부가 고압적이다, 그런 내용들이요. 근데 부본부장님도 아시잖아요. 훈련소가 원래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이라뇨? 유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테이블의 공기가 미묘하게 긴장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적당히 선 긋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지 않냐는. 유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과장님은 2014년 윤일병 사건 기억하십니까? 감찰이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때도 누군가 적당히 선 긋자고 했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유리는 17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아직 소령이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사단에서 병사 하나가 자살했습니다. 유리는 담당 감찰관으로 현장에 투입되었죠. 부대에서는 개인 문제라고 했어요. 상급 부대에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2주일간 부대에 상주하며 병사들을 1대1로 면담했습니다. 48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선임병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간부의 묵인이었어요. 유린의 보고서가 올라가자 해당 부대 지휘관이 경질되었고 선임병 셋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일로 유린은 육군본부로 발령이 났어요. 승진도 1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부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찰 1과장이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원칙이 중요하죠. 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이요? 유린이 물잔을 들었어요. 과장님들, 우리가 입는 이 계급장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이에요. 우리 밑에 있는 병사들,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자식을 국가에 맡긴 겁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다들 편히 드세요. 룸을 나서는 유린의 뒷모습을 간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복도를 걷는 유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감찰본부 당직실이었습니다. 부본부장님, 긴급보고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브리핑 예정. 유리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대명과 사안개요 먼저 보고. 30초 뒤 답장이 왔어요. 육군 25사단 훈련교육대 조교병 부상사고. 유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5사단. 시온이 있는 부대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재빨리 다음 문자를 보냈어요. 부상자 인적사항. 김시온 이병, 22세. 핸드폰을 쥔 유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온. 자기 아들 이름이었어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유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 시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유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무너진다. 자신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유리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얼굴, 28년을 군인으로 살아온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지금은 한 명의 어머니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유리는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어요. 뒷차의 경적이 울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엑셀을 밟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유리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시온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시온 생각뿐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리는 천천히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월요일이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사고 내용이, 원인이, 책임 소재가. 그리고 그녀는 결정해야 할 거예요. 감찰관으로서의 결정을.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선택을. 유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서서히 커져갔어요. 새벽 5시 30분 육군 25사단 훈련교육대 병영 안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층 침대에서 훈련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려왔어요. 복도에는 급히 움직이는 발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온은 조교 숙소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야간 훈련 지원으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하지만 표정을 가다듬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집합. 문태식 선임 상사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어요. 훈련병 120명이 일제히 뛰어나와 정렬했습니다. 문태식은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늘 아침 구보는 8km다. 나고자 있으면 전체 다시 뛴다. 알았나? 알았습니다. 훈련병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시온은 대열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20살, 21살. 자기보다 한두 살 어릴 뿐인데 왠지 더 어려 보였어요.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태식은 선두에서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훈련병들이 헐떡이며 뒤를 쫓았습니다. 2km를 지날 때쯤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부터 문태식의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시온은 대열 뒤쪽을 뛰며 처진 훈련병들을 독려했어요. 힘내, 조금만 더. 하지만 한 훈련병이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짚었어요. 문태식이 달려왔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일어나. 훈련병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온이 다가가려 했지만 문태식의 눈빛에 멈췄어요. 구보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김현수 조교병이 배식을 도왔어요. 그는 훈련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지친 표정들이었어요. 많이 드세요. 현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한 훈련병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현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구보를 지켜본 게 불편했거든요. 문태식의 방식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훈련병들을 인간이 아니라 물건처럼 대했어요. 현수는 3개월 전 자기가 훈련병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문태식은 똑같았어요. 오전 9시 각계전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장 흙바닥에 훈련병들이 엎드렸어요. 문태식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앞으로. 훈련병들이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팔꿈치와 무릎으로 땅을 밀며 나아갔습니다. 문태식은 그들 사이를 걸으며 소리쳤어요. 더 낮게. 머리 쳐들지 마. 한 훈련병의 머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문태식의 군화가 그 옆 땅을 찍었어요. 너 죽고 싶어? 죄송합니다. 훈련병이 더 낮게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흙에 닿았어요. 시온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훈련은 필요하지만 저건 너무 심했습니다. 그는 문태식에게 다가갔어요. 선임 상사님, 왜? 훈련병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문태식이 시온을 돌아보았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조교가 감히 뭘 안다고 떠들어? 그게 아니라 닥치고 내일이나 해. 시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태식은 다시 훈련병들에게 돌아섰어요. 점심시간 중대 사무실에서 서재혁 중대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주 훈련 사고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훈련병 하나가 발목을 삐끗한 사건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개인 부주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서재혁은 그날 현장을 봤습니다. 문태식이 무리하게 훈련 강도를 올린 게 원인이었어요. 서재혁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문태식과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인범 대대장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최인범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혁이, 네, 대대장님. 최인범은 의자에 앉으며 담배를 꺼냈어요. 요즘 훈련 분위기 어때? 괜찮습니다.
괜찮긴. 내가 보니까 문 상사가 좀 세게 나가던데. 서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인범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근데 말이야, 우리 대대 올해 우수부대 평가 받아야 해. 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해두자. 쓸데없는 사고 보고 올리지 마. 작은 거 하나하나 다 보고하면 평가에 안 좋아. 서재혁의 눈썹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규정상, 규정? 야, 재혁아. 최인범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 올해 진급이야. 너도 알잖아. 이번에 진급 못하면 끝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탁이야. 조용히 좀 넘어가자. 서재혁은 책상 위 보고서를 보았어요. 최인범이 일어서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똑똑한 친구니까 알아서 하겠지. 나 믿는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재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 사격 훈련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훈련병들이 사격 자세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문태식은 그들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조준이 그게 뭐야? 다시. 현수는 탄약을 나르다 말고 문태식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훈련병들이 병영으로 돌아왔어요. 세면장에서 그들은 피곤한 얼굴로 씻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형, 나 진짜 못 버티겠어.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언제 끝나? 매일매일 지옥이야. 시온은 복도를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뭐라 위로할 말도 없었습니다. 밤 9시 조교 숙소에서 시온과 현수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현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선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문 상사님 방식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시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그래도 현수야, 우리도 그냥 병사야. 명령 따르는 게 우리 일이고. 현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시온도 괴로웠습니다. 자기 말이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훈련병 병영 2층 침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훈련병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옆 침대 훈련병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대답 대신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훈련 교육대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병영 안 120명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불안을 안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내일 훈련은 더 강해질 거였습니다. 화요일 밤 11시 야간 훈련장에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완전 군장을 메고 행군 대형으로 서 있었어요. 무게가 20kg이 넘는 배낭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문태식이 앞에서 손전등을 들었어요. 오늘 야간 행군은 12kg다. 2시간 안에 완주 못하면 내일 다시 한다. 출발.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은 중간 지점에서 훈련병들을 지켜보며 함께 걸었어요. 현수는 후미에 배치되어 나고자를 챙겼습니다. 3km를 지났을 때 한 훈련병이 비틀거렸어요. 시온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온은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시온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문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선임 상사님, 이 훈련병 컨디션이. 닥치고 계속 가. 이까짓 거로 멈추면 전체 일정 틀어져.
시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훈련병을 보니 눈빛이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선임 상사님,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내가 판단할게. 넌 대열이나 정리해. 시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훈련병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텨. 내가 계속 지켜볼게. 대열이 다시 움직였어요. 시온은 그 훈련병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5킬로 지점을 지날 때쯤 훈련병의 걸음이 더 느려졌어요. 선임. 응, 말해. 어지러워요. 시온이 그의 팔을 잡는 순간 훈련병의 몸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시온이 재빨리 받쳤지만 훈련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땅에 넘어졌습니다. 시온의 왼쪽 어깨가 돌부리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시온은 이를 악물고 훈련병을 확인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현수야, 이리 와. 뒤쪽에 있던 현수가 달려왔어요. 대열이 멈췄습니다. 문태식도 뒤돌아왔어요. 뭐야 이게. 의식 잃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합니다. 시온이 소리쳤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문태식은 훈련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괜찮아. 조금 쉬면 돼. 선임 상사님, 이건 열사병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시온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문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닥쳐. 조교 주제에 감히 나한테 소리질러.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새끼가 지금. 문태식이 시온의 멱살을 잡았어요. 시온이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저 사람 죽습니다. 시온이 다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문태식이 그걸 낚아챘어요. 너 지금 명령 불복종이야.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문태식은 시온을 노려보다 무전기를 집어던졌습니다. 좋아. 구급차 부르지. 근데 너 각오해. 그가 무전기를 주워 중대에 연락했어요. 중대, 여기 오고요. 훈련병 하나 쓰러졌다. 구급차 보내. 15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무병들이 훈련병을 들것에 실었어요. 시온은 그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어깨가 점점 더 아팠어요. 구급차가 출발하자 문태식이 시온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시온, 너 나 따라와. 왜요? 따라오라니까. 문태식이 훈련장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어둠 속으로, CCTV가 없는 곳으로. 시온이 뒤따라갔습니다. 현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어요. 선임, 저도. 너는 훈련병들 데리고 복귀해. 지금 당장. 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온과 문태식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30분 후 부대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의무병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복도에 시온이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군복이 흙투성이었어요. 왼쪽 어깨는 이상하게 축 늘어져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병님, 의무병이 달려가 시온을 부축했어요. 시온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 주변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축 늘어진 채 침대에 쓰러졌어요. 의무병이 급히 군복을 벗겼습니다. 상체에 타박상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옆구리, 등, 팔, 어깨는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닌데. 당직 의무관이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시온을 진찰하던 의무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깨 인대 완전 파열입니다. 늑골도 금 간 것 같고. 이병 무슨 일 있었어요? 시온이 눈을 떴습니다. 멍한 눈빛이었어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이렇게 됩니까? 타박상 위치를 보면 넘어졌다니까요. 시온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의무관은 간호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둬. 전부 다. 네. 새벽 2시 현수는 조교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빈 침대를 보며 불안에 떨었어요. 30분 전 문태식이 돌아왔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현수에게 말했어요. 김시온은 의무실이야. 훈련 중 넘어져서 다쳤어. 알았지? 네.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해. 특히 김시온한테도 확실히 말해둬. 쓸데없는 소리 하면 너도 가만 안 둬.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이제 16개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문태식은 자기 숙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훈련 일지를 썼어요. 야간 행군 중 훈련병 1명 열사병 증세로 후송. 조교병 김시온 쓰러진 훈련병 부축하다 넘어져 어깨 부상. 즉시 의무 조치.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였습니다. 완벽했어요. 문태식은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USB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밤 CCTV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 부러뜨렸습니다.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다 처리했어.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의무실에서 시온은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뒤척였어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령 불복종이 어떤 건지 확실히 가르쳐주지. 그리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배에, 얼굴에, 어깨에. 다시는 나한테 대들 생각 마.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인 줄 알아. 시온이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시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온에게는 그날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국방부 감찰본부 회의실에 간부 5명이 모였습니다. 차유리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사고 보고서를 펼쳤어요.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찰 1과장이 일어서서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사고 개요가 떴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1시 25사단 훈련교육대 야간 행군 중 조교병 김시온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을 받치다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고 유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깨 인대 파열.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군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수술은 필요 없고 6주 정도 재활 치료 예정입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열사병으로 판정되었고 이틀간 입원 후 복귀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은 감찰 1과장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부대 측 보고서에는 개인 컨디션 관리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을 보니 좀 이상합니다. 감찰 1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의무 기록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의 당일 아침 체온이 37.8도였습니다. 미열이 있었죠. 그런데
야간 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유린의 눈썹이 움직였어요. 규정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체온 37.5도 이상은 훈련 제외 대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리는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시간 기록에 불일치가 있었어요. 훈련병이 쓰러진 시각은 밤 11시 45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출동 요청은 자정 넘어서였어요. 여기 시간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감찰 1과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펜으로 해당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담당 간부는 문태식 선임 상사입니다. 18년차 부사관이고 징계 기록은 5년 전 훈련병 폭행으로 감봉 3개월 받은 적 있습니다. 유린의 손이 멈췄어요. 폭행 전력, 그리고 또다시 사고. 상급 지휘관은 최인범 대대장입니다. 올해 진급 대상자고 감찰 1과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유리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진급을 앞둔 지휘관은 사고를 숨기려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유리는 보고서를 덮고 간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감찰 2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본부장님, 이건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신중하게요? 네. 일단 부상자가 빠르게 회복 중이고 부대 측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유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넘어가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전면 감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과장님, 유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보고서에 최소 3가지 규정 위반이 보입니다. 미열 훈련병 투입, 시간 기록 불일치, 사고 처리 지연. 이게 넘어갈 일입니까? 감찰 2과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리는 창밖을 보았어요. 남산 타워가 안개 속에 흐릿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온,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찰을 시작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유린과 시온의 관계도, 그녀가 개인적인 이유로 감찰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하지만 넘어가면 진실은 묻힐 거였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될 거고요. 유리는 눈을 감았어요. 28년 군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원칙들, 그녀가 희생한 것들, 그녀가 얻은 것들. 부본부장님? 감찰 1과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유리는 눈을 떴습니다. 일단 추가 자료 확보하십시오. CCTV 영상, 당일 근무자 명단, 훈련 일지. 3일 안에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간부들이 일어섰어요. 회의실이 비워졌습니다. 유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보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시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시온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린의 가슴이 뛰었어요. 나야. 엄마, 다쳤다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어깨 인대 파열이 괜찮은 거야?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 다친 거야? 훈련 중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엄마, 이건 그냥. 시온아. 유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줄 수 없니? 시온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몰라요. 여기 분위기를. 그래서 다친 거 숨기고 넘어가려고? 엄마. 시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유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기서 1년 더 있어야 해요. 문제 만들면 저만 힘들어져요. 그냥 조용히 있게 해주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리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유리는 책상에 머리를 기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유리는 감찰본부 내부 규정집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책자를 펼쳐 이해관계자 감찰 제한 항목을 찾았어요. 감찰 대상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감찰관은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다. 명확했습니다. 시온이 연루된 사건에 유린이 개입하면 직권 남용이었어요. 하지만 배제되면 다른 감찰관이 맡게 될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파고들까? 아니면 적당히 덮고 넘어갈까? 유리는 규정집을 덮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시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복 입은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22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유린이 시온을 낳았을 때가 28살이었어요. 그때 유리는 중2였습니다. 출산 휴가 3달 만에 복귀해서 밤낮 없이 일했죠. 시온은 할머니 손에 컸어요. 유리는 주말에도 자주 부대에 나갔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후 둘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시온은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했었죠. 유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모르겠었어요. 저녁 7시 유리는 청사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어요. 차에 타지 않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층 집무실로 올라가 컴퓨터를 켰어요. 25사단 훈련 교육대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유리는 마우스를 쥔 채 한참 고민했습니다. 지금 가면? 시온을 만나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감찰본부 부본부장이 특정 병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간다? 그건 명백한 월권이었습니다. 유리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밤새 생각에 잠겼어요. 원칙이냐 아들이냐? 감찰관이냐 어머니냐? 28년 동안 지켜온 신념과 22년 동안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아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빛났습니다. 유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언가는 무너질 거였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국방부 차관실 앞 복도에서 차유리는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감찰 착수 건의서가 들려 있었어요. 밤새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비서관이 문을 열었어요. 부본부장님 들어오십시오. 유리는 차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준 차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 35년 군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유리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어요. 25사단 훈련 교육대 건으로 특별감찰 착수를 건의합니다. 김 차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의료 기록과 사고 보고서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빠르게 회복 중이고 차관님, 유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은폐 정황이 보여요. 지금 넘어가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김 차관은 창밖을 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본부장님, 솔직히 물어봅시다. 부상당한 조교병 혹시 아십니까?
유린의 심장이 뛰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같은 성씨더군요. 우연치고는 유리는 김 차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김 차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이 감찰에서 빠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빠지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부본부장님 판단이고, 차관님, 유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8년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예외 없이 똑같이 대했어요. 제 아들이라고 특별히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김 차관은 한참 유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감찰팀 구성에 외부 인사 1명 포함하십시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유리는 일어서서 경례를 했어요. 차관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이 꼿꼿했습니다. 오후 2시 감찰본부 회의실에 팀원 5명이 모였습니다. 감찰 1과장, 감찰 2과장, 법무관, 의무관, 그리고 군 인권센터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였어요. 유린이 화이트보드에 조직도를 그렸습니다. 이번 특별감찰팀은 제가 총괄합니다. 조사 기간은 2주일 부대 상주조사로 진행합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CCTV, 훈련 일지, 의무 기록, 모든 걸 확보하세요. 그리고 유린이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조사는 비공개입니다. 부대 측에 사전 통보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9시 깜짝 투입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리는 전화를 걸었어요. 25사단장 직통 전화였습니다. 차유린 부본부장입니다. 사단장님과 통화 가능합니까? 잠시 후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 사단장입니다. 내일 오전 9시 귀 사단 훈련 교육대 특별감찰 실시합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특별감찰이요? 무슨? 공문은 오늘 중 발송됩니다. 협조 바랍니다. 부본부장님, 이건 좀 갑작스러운데. 규정상 사전 통보 의무 없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유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같은 시각 25사단 훈련교육대 대대장실에서 최인범은 급히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단장님. 내일 국방부 감찰팀 내려간다. 준비해. 최인범의 얼굴이 굳었어요. 감찰이요? 무슨 이유로? 조교병 부상건이라는데 자네 부대 아닌가? 아, 그건 이미 처리된 사안인데. 아무튼 준비 잘해. 내 진급도 걸린 문제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인범은 재빨리 문태식을 호출했어요. 10분 뒤 문태식이 대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내일 감찰팀 온다. 문태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감찰입니까? 조교병 부상건. 내가 보고 올린 그거. 그건 이미 종결된 건데요. 국방부에서는 아닌가 보지. 최인범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문 상사,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훈련 일지 다시 정리해. CCTV는 이미 삭제했습니다. 잘했어. 의무 기록은? 그건 못 건드렸습니다.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리고 조교들한테 단속해.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문태식이 나가려는데 최인범이 불렀어요. 문 상사. 네. 이번에 문제 생기면 나도 끝이고 너도 끝이야. 알지? 문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저녁 6시 조교 숙소에서 시온과 현수가 호출당했습니다. 문태식이 둘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내일 감찰팀 온다. 시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찰이요? 너 부상건으로. 그러니까 둘 다 잘 들어. 문태식이 둘을 번갈아 보았어요. 감찰관들이 뭐 물어보면 보고서대로만 대답해. 개인 컨디션 난조로 쓰러진 훈련병을 바치다 다쳤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시온이 말하려다 문태식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특히 훈련 강도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마. 알았어? 네. 현수 너도.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온이 현수에게 작게 물었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선임은요? 시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유리는 집에서 가방을 쌌습니다. 이틀치 옷가지와 노트북, 녹음기를 넣었어요. 내일부터 부대에 상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유리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50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깊어진 눈가, 굳어진 입술. 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거야. 감정 빼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감정을 완전히 뺄 수 없다는 걸. 왜냐하면 조사 대상이 자기 아들이 다친 사건이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니까. 유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시온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까? 감찰관으로? 아니면 어머니로?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유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내일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김현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 침대에서 시온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임도 잠을 못 이루는 모양이었습니다. 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3살, 아직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3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현수가 막 조교로 발령받았을 때였어요. 그날 밤 병영 순찰을 돌다가 훈련병 화장실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문태식의 목소리였어요. 현수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상사님. 훈련병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새끼는 군대 올 자격도 없어. 으악.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맞는 소리였어요. 현수는 문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지만 열지 못했어요. 겁이 났습니다. 문태식에게 찍히면 자기도 끝장이었어요. 현수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훈련병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현수는 그날부터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모으자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걸 쓸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지금 그날이 온 것 같았어요. 아침 8시 현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15개 저장되어 있었어요. 문태식의 폭언, 불법적인 체벌 지시, 사고 은폐 논의,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앉아 파일을 하나씩 재생해 보았어요. 이 새끼들아, 죽고 싶어? 훈련 강도 올려. 이번 주 안에 전원 완주 못하면 주말 훈련 추가다. 보고서? 그딴 거 솔직하게 쓰면 우리만 손해야. 적당히 써.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감찰팀에 제출하면 문태식은 끝장날 거예요.
최인범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어요. 현수는 여기서 1년을 더 복무해야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핸드폰을 쥔 현수의 손이 떨렸어요. 오전 9시 국방부 감찰팀 차량 3대가 훈련교육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차유린이 첫 번째 차에서 내렸어요. 뒤따라 팀원 5명이 내렸습니다. 정문 헌병이 경례를 했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유린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헌병이 확인하고 정문을 열었어요. 감찰본부 차유린 부본부장입니다. 최인범 대대장 어디 있습니까? 대대장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유린 일행이 본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간부들이 수군거렸어요. 감찰팀이 온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대대장실 문이 열렸어요. 최인범이 일어서서 경례했습니다. 25사단 훈련교육대 최인범 대대장입니다. 차유린 부본부장입니다. 협조 바랍니다. 유린이 서류 가방을 책상에 올렸어요. 지난주 화요일 야간 훈련 사고건으로 특별감찰 실시합니다. 먼저 관련 자료 일체 제출하십시오.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최인범이 서류철을 내밀었어요. 유린이 받아서 펼쳤습니다. 사고보고서, 의무기록, 훈련일지, CCTV 영상은요? 죄송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었습니다. 유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사고 발생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 시스템이 5일 자동 삭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30일인데요. 최인범이 땀을 훔쳤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리는 더 묻지 않고 다음 서류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증거인멸이었어요. 부상자 김시온 이병은 어디 있습니까? 의무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금 면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시온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감찰 1과장이 유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부본부장님, 제가 먼저 면담할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유리는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의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시온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온이 일어서려 하자 유린이 손을 들었어요. 앉아 있어요. 시온이 다시 앉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유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김시온 이병이죠? 네. 국방부 감찰본부 차유린 부본부장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린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고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온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야간 행군 중 훈련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제가 받치려다 함께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의 상태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시온이 입을 다물었어요. 유린이 기다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네. 유리는 시온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이병. 네. 거짓말하고 있죠? 시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과 마주쳤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노트를 덮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유린이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시온이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유린이 멈춰 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찰관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같은 시각 서재혁 중대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파일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문태식의 불법 행위 기록, 최인범의 사고 은폐 지시 문서, 부당한 훈련 강도 증거. 서재혁은 이 자료를 왜 모았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감찰팀이 왔습니다. 서재혁은 파일을 꺼내 들었어요. 이걸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자기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중대장으로서 부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 사고를 알고도 묵인한 책임. 서재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당신 오늘 밤 늦어?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응, 좀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딸이 아빠 보고 싶대. 서재혁은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보았어요. 7살 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전해줘.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혁은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잠그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밤 10시 현수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라는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신원보호, 보복 금지, 법률 지원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현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또 누군가 다칠 겁니다. 현수는 감찰본부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제목 내부 고발.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심했다는 걸. 금요일 오전 10시 유리는 감찰팀 사무실에서 의무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료기록 복사본이 펼쳐져 있었어요. 부본부장님, 여기 보십시오. 의무관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쓰러진 훈련병의 체온이 37.8도였습니다. 그런데 야간 훈련 투입 전 체온 측정 기록이 없어요. 규정상 필수인데? 맞습니다. 37.5도 이상은 재측정 후 훈련 제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 유리는 펜으로 해당 부분을 표시했어요. 담당 의무병 면담했습니까? 네. 문태식 선임 상사가 시간 없으니 그냥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증언 녹취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유린이 녹취록을 받아 읽었습니다. 명확한 규정 위반이었어요. 감찰 1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부본부장님, CCTV 복구 결과 나왔습니다. 복구요? 삭제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IT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 서버에 남은 데이터 조각을 모아서 부분 복구에 성공했어요. 유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디까지 복구됐습니까? 사고 당일 오후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훈련 출발 직전까지는 확인 가능합니다.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유린이 일어섰어요. 팀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화면에 흑백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훈련장 집합 장면이었습니다. 시간 표시가 밤 10시 45분을 가리켰어요. 문태식이 훈련병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음성은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거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비틀거렸어요.
옆 훈련병이 붙잡았습니다. 시온이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태식이 시온을 밀쳤습니다. 시온이 물러섰어요. 여기 멈춰주세요. 유린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정지되었어요. 문태식의 손이 시온의 가슴을 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확대해주세요. 화면이 확대되었어요. 문태식의 표정이 선명해졌습니다.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이었어요. 유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계속 재생하십시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대열이 출발했어요. 5분 후 화면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여기까지만 복구되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 유리는 문태식을 호출했습니다. 감찰팀 사무실로 들어온 문태식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문태식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린이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이 영상 보십시오. 화면에서 문태식이 시온을 밀치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문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조교를 밀쳤습니까? 훈련 진행이 지연되어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리요? 폭력 아닙니까? 폭력까지는 선임 상사. 유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태식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쓰러진 훈련병, 당일 아침 체온이 37.8도였죠? 그건 왜 훈련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일정이 빠듯해서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고 후 왜 즉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문태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린이 서류를 넘겼어요. 사고 시각 기록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밤 11시 45분에 쓰러졌는데 보고서에는 자정 넘어서 쓰러진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거짓말입니다. 유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선임 상사, 지금 기회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안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문태식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합니까? 제가 훈련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얼마나 강하게요? 문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정보다 30% 이상 강도를 올렸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우수부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유리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최인범 대대장이 지시했다는 겁니까?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평가 잘 받아야 내 진급이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훈련병 안전보다 평가를 우선시했다? 문태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눌렀습니다. 더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대신 부대 이탈 금지입니다. 문태식이 일어나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유리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보았습니다. 감찰 1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본부장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최인범 대대장 진술을 받아야 해요. 오후 4시 현수가 감찰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오십시오.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김현수 일병입니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유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제보입니까? 현수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녹음 파일입니다. 문태식 선임 상사의 폭언과 불법 지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린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 새끼들아, 제대로 안 하면 주말도 없다. 문태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훈련병 때리는 건 기본이야. 안 그러면 애들이 말 안 들어. 유린의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모두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 파일들 언제 녹음한 겁니까? 지난 3개월간 모은 겁니다. 왜 진작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습니다. 보복당할까봐. 지금은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누군가 또 다칠 것 같아서요. 유리는 현수를 보았습니다. 23살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신호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가 나간 뒤 유리는 녹음 파일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감찰 일과장에게 넘겼어요. 분석하고 녹취록 만드십시오. 내일 아침까지요. 알겠습니다. 저녁 7시 서재혁이 감찰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유린이 그를 맞았습니다. 서재혁 중대장이시죠? 네.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서재혁이 파일을 내밀었어요. 유린이 받아서 펼쳤습니다. 문태식의 훈련 일지 원본, 최인범의 사고 은폐 지시 메모, 부당한 체벌 기록, 모두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제출합니까? 서재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늦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더는 못 참겠습니다. 중대장으로서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유리는 서재혁을 보았어요. 그의 눈빛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재혁이 경례하고 나갔습니다. 유리는 새로 받은 자료들을 펼쳐 놓았어요. CCTV 영상, 의무 기록, 녹음 파일, 내부 문서,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유리는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글자들이 빼곡히 채워졌어요. 25사단 훈련교육대 특별감찰 중간보고, 주요 위반 사항, 규정 위반 훈련 강도, 환자 훈련 강제 투입, 사고 시각 조작, CCTV 증거인멸, 상습적 폭언 및 폭행. 유리는 타자를 치다 멈췄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훈련병 병영에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안에 시온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유리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다시 키보드로 향했어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원칙대로, 감정 빼고, 그게 유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토요일 새벽 4시 문태식은 자기 숙소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양철통 안에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훈련 일지 원본, 체벌 기록, 사적인 메모들이 제로 변했습니다. 다 문태식이 중얼거렸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집어넣으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뭐 하는 거야? 최인범이 들어섰습니다. 양철통의 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증거 없애는 거지? 대대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끝납니다. 이미 늦었어. 감찰팀이 CCTV 복구했다고 하더라. 문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구요? 완전히 삭제했는데. IT 전문가 투입했다더군. 그리고 내부 제보도 들어왔대. 누가 감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최인범이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있어. 무슨 기회요? 감찰본부장이 내 육사 선배야. 아까 전화했어. 이번 건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설득 중이야. 문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가 먼저 자진해서 문제 인정하고 경징계 받는 거야. 그럼 특별감찰 중단하고 내부 처리로 끝낼 수 있대. 그럼 재군 생활은 감봉 6개월 정도? 그 정도면 버틸 수 있잖아. 안 그러면 군사재판이야. 문태식은 한참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유리는 사무실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찰본부장 전화였어요. 차 부본부장. 네, 본부장님. 25사단건 적당히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나? 유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인범 대대장 측에서 자진 시인했네. 경징계 받겠다고 하더군. 그건 사건 축소 아닙니까? 축소가 아니라 합리적 처리지. 어차피 부상자도 회복 중이고 가해자도 인정했으니. 본부장님, 유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고 조직적 은폐입니다. 그래도 군 전체를 생각해야지. 이 일 크게 터지면 국방부 이미지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자네 입장도 생각해봐. 피해자가 자네 아들이잖아. 이거 문제 삼으면 자네도 곤란해져.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알았네. 자네 고집이 그렇게 센 줄 알았어. 하지만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어요. 오전 10시 유리는 시온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정식 진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의무실로 들어간 유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김시온 이병 공식 진술을 받겠습니다. 시온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고 당일 쓰러진 훈련병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바로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요. 시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린이 다시 물었어요. 문태식 선임 상사가 훈련 강도를 규정 이상으로 올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이병. 유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지금은 감찰관입니다. 유린이 소리쳤습니다. 시온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내가 다친 건데 왜 그 사람들을 감싸는 거야? 엄마가 뭘 알아요? 시온도 소리쳤어요. 저 여기서 1년 더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진술하면 저만 왕따 당해요. 그러면 전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잘못을 덮으라고? 엄마는 원칙만 아시잖아요. 사람 마음은 생각 안 하시고. 유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온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늘 그랬어요. 일이 먼저고 원칙이 먼저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시온아, 그만 좀 하세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시온이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껐어요. 의무실을 나온 유리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28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오후 3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인범의 육사 동기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가 국방부 차관을 압박했어요. 이번 사건 과도하게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조사가 아니라 마녀사냥 같은데요. 담당자가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닙니까? 차관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피해자가 담당 감찰관 아들이라면서요? 이건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관은 유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 부본부장, 당장 감찰 중단하게. 안 됩니다. 이건 명령이야. 법적 근거 없는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자네 지금 항명하는 거야? 유리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 시온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무실에서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멈춰. 의무병이 급히 유린을 불렀습니다. 유린이 달려갔을 때 시온은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시온아. 유린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시온이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유린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온이 흐느꼈어요. 무서워요, 엄마. 자꾸 그날 밤이 생각나요. 훈련병이 쓰러지고 문 상사가 소리치고 다 지나갔어. 이제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매일 밤 악몽 꿔요. 깨어나면 숨이 안 쉬어져요. 유리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PTSD 증상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온을 침대에 눕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최인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본부장님, 무슨 일입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번 건 조용히 넘어가 주십시오. 넘어가라고요? 네. 저도 문 상사도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부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유리는 최인범을 똑바로 보았어요. 대대장님 진급이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부대가 걱정되십니까? 최인범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둘 다입니다. 그럼 제 아들은요? 제 아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유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PTSD 진단 받았어요. 이게 조용히 넘어갈 일입니까? 최인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나가십시오. 밤 11시 유리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퇴서 양식이 놓여 있었어요. 감찰을 계속하면 자신의 경력도 끝날 겁니다.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징계받을 거고 아마 옷을 벗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멈추면 진실은 묻힐 겁니다. 시온의 고통도 다른 훈련병들의 피해도. 유리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퇴서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군 검찰 수사 의뢰서라는 제목이었어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8년 군 생활, 지켜온 원칙, 희생한 것들, 이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유리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만은 지킬 수 있을 거였어요. 석 달 뒤 늦가을, 국방부 기자회견장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유린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인 듯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25사단 훈련교육대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어요.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문태식 전 선임상사는 상습 폭행 및 직권남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최인범 전 대대장은 사고 은폐 및 직무유기로 파면 처분되었고 진급 기회가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서재혁 전 중대장은 내부 고발 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경징계 후 복직되었습니다. 유리는 원고를 넘겼습니다.
김현수 일병은 용기 있는 제보로 모범 장병 표창을 받았으며 전역 후 취업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부상을 입은 김시온 전 이병은 의병 전역하여 현재 재활 치료 중입니다. 국가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하며 PTSD 상담도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부본부장님 아드님이 피해자셨는데 이해관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유린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군 검찰 합동 수사로 전환하면서 제 역할은 조력자로 제한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독립적인 수사팀이 내렸고 저는 증거 제공에만 협조했습니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힘드셨을 텐데요. 유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감찰관과 어머니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건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견이 끝나고 유리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인사 발령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차유린 부본부장, 감찰본부 윤리교육센터장으로 전보 발령. 승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난 자리였어요. 하지만 유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옷을 벗지는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가방을 챙겨 청사를 나섰어요. 차로 30분 국군병원 재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6층 재활치료실로 올라가니 시온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요. 팔 올려보세요.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시온이 왼팔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아직 통증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시온이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유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떠니? 많이 좋아졌어요. 시온이 팔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이 부드러워졌어요. 둘은 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시온아. 네. 미안해. 시온이 엄마를 보았습니다. 유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가 내 말대로 늘 일이 먼저였어. 원칙이 먼저였고 너한테 소홀했던 거 안다. 엄마. 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받은 상처를,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어. 시온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알아요,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엄마 선택이었으니까. 유린이 시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좀 더 자주 만나자. 엄마가 바빠도 시간 내볼게. 네, 엄마. 시온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유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한편 25사단 훈련 교육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 아래 훈련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어요. 아침 구보 강도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훈련병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컨디션 나쁜 병사는 즉시 훈련에서 제외했어요. 조교 교육도 강화되었습니다. 인권 교육이 필수가 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김현수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후임 조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훈련병들을 강하게 만드는 게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게 폭력이나 모욕으로 이루어져선 안 돼요. 후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못된 걸 보면 용기 내서 말하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침묵하면 공범입니다.
현수의 말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서재혁 중대장은 새로운 보직을 받았어요. 국방부 인권센터 교관이었습니다. 전국 부대를 돌며 간부들에게 인권 교육을 했어요. 이 사진 보십시오. 서재혁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개편된 훈련소 모습이 나왔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는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교육받는 간부들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십시오. 잘못된 걸 보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군인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시온은 재활을 마치고 퇴원했어요. 병원 앞에서 유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니? 네, 이제 완전히 나았대요. 시온이 팔을 크게 돌려 보였습니다. 통증이 없었어요. 앞으로 뭐 할 거니? 대학 복학할까 해요. 그리고 시온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부하고 싶어요. 군대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유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해온 일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요. 유린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잘할 거야. 엄마가 믿어.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 위로 쏟아졌어요. 이듬해 봄 국방부는 훈련병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모든 훈련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감찰관이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하게 되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보복 행위는 중징계 대상이 되었어요. 차유리는 윤리교육센터장으로서 새로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25사단 사례라는 제목이었어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교육 자료였습니다. 전국 간부들이 이 교재로 공부했어요. 잘못된 관행이 어떻게 비극을 낳는지,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배웠습니다. 5월 어느 날 유리는 25사단 훈련교육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육 순회 일정이었어요. 1년 전 감찰했던 그 부대.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조교가 훈련병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폭언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훈련병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용기를 내면. 저녁 유리는 시온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온이 대학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봉사동아리 면접 봐요. 그래, 잘 됐다. 합격하면 매주 토요일 복지관 가서 봉사해요.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유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1년 전 그 어둡던 눈빛이 이제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시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해내셔서. 유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당연한 거야. 넌 엄마 아들이니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원칙을 지키는 이유를요. 응? 그게 사람을 지키는 거니까요. 유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린과 시온,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지키며 살아갈 거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용기를 내며, 진실을 향해. 그게 그들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